만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권희 씨 질문을 좀 편하게 하시는데 이제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만들었던 이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만들 때는 그 무아누스 유누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제가 이제 이걸 만들게 될 때는 회계학 시간에 제가 이제 회계를 배우고 싶어서 성대 교수님한테 회계를 배우겠다고 찾아갔어요. 3월 초에. 물론 제가 그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은 수강을 하고 싶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럼 시험까지 다 보면은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시험까지 다 보겠다고 하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무아누스 유누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있더라. 아 이거 재무 시간이다. 재무 시간에.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아 정말 소액 대출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대신 이게 정말 잘못 이용하면 독이 되지만 잘 이용하면 좋구나. 아주 작은 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죠. 아주 작은 돈을 빌려준다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때 제가 한참 보고 있었던 게 웹 2.0에 대해서 항상 보고 있었거든요. 웹이라는 거는 마이크로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롱테일이라 그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버는 게 아니고 작은 것들, 아주 작은 것들 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것들을 걷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두 개가 맞물려 봤더니 저희 포인트라는 특허가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옥션이나 G마켓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편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이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편한 게 되겠죠? 대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타깃에게는 되게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소액대출 같은 경우는 선이자를 띄더라고요. 즉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바로 그냥 갚아버리면 여기가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먼저 띄는 거예요. 그럼 바로 못 갚잖아요. 그리고 먼저 비용을 내가 지금까지 상담하고 했던 비용을 먼저 떼어갔기 때문에 여기 그 대부 업체 같은 경우는 손해보는 게 없고 이익이 되니까 또 이 사람은 또 이 돈을 채우기 전까지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의 구조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아닌 대부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선이자를 띄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선이자를 안 띄고 대출을 할 수가 있을까? 선이자 안 띄고 대출을 하고 이자율이 매우 낮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이제 만들게 됐잖아요. 그런 이제 구조를.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아, 그럼 누가 돈을 빌리겠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말이 되는 이자율로 빌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타깃팅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소비자가 있으니까 이런 소비자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4천만이 다 쓰진 않겠죠. 하지만 정말 비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자율로 빌리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꽁돈 20만 원이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게 바로 타겟팅이죠. 보통 이제 타겟팅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쓸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쓸 수 없죠. 어떤 제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쓰는 건 없죠. 하다못해 새우깡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일까? 저는 만들 때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힘든 사람한테 20만 원이라는 돈을 따뜻한 손길로 전해준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돈을 그냥 빌려주게 되면 이 돈은 보통 이제 어떻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을 돈을 빌린 사람들은 돈을 노름으로 쓰거나 뭘 써서 잘 안 갚아요. 주식을 하거나 뭘 해서. 제일 잘 빌리는 사람은 생필품을 사는 사람이 잘 갚아요. 그래서 일수장사가 돈이 잘 된다는 게 이 사람이 바로 생필품으로 쓸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갚아야 또 다시 생필품을 살 수 있으니까. 일용직 노동자한테는 그 앞에 있는 건설 현장보다 차라리 여기가 꾸준히 돈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더 믿음직스러울 수가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컨셉인 거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뭐든지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컨셉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항상 나누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항상 나누잖아요. 일단은 그런 마음이, 일단 우리 자체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존중을 하고, 그게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존중을 하고 나누고, 이런 마음들 자체를 우리가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마음으로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마음들을 일단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진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첫 번째. 그 첫 번째 통로는 아까 별표로 말했던 이 부분이겠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간접으로 가는 통로. 여기는 천천히 가지만 한 번 가면은 믿음이 생기는 통로거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소비자한테 직접 전해주는 통로는, 그때 말했듯이 정말 제일 잘 갚는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필품에 맞는 사이트를 만들어야겠죠. 이게 두 번째 통로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케팅 컨셉으로는 이것도 해보고 싶거든요. 선의자로 만약에 힘들게 했다면 10만원 갚아서 10만원을 빌려서 99,900원으로 갚게 해보자. 이게 제 마케팅 컨셉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많이 남기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 사람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10만원 빌려서 99,900원을 갚게 하는 그런 구조도, 물론 이제 그거는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하면 하겠지만은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하철이나 뭐나 그 미디어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잖아요. 이 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제가 다른 것들은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 사이트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기능으로 만들어질지는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붙여보겠죠. 뭐 지하철을 갈지. 왜냐면 이게 만들어지는 시점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니까. 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계속 달라지니까. 타겟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타겟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까. 우리의 마음을 잡는 거는 충분히 지금 다질 수 있는 거니까 이쪽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게 완벽히 갖춰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변화하는 시장하고 직접 부딪혀 봐야겠죠. 근데 지금 얼추 어느 정도 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부딪혀 봐야겠죠. 어떻게 부딪힐 거냐, 이 T자로 부딪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물론 어떤 마케팅이나 PR은 100% 맞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많이 모르고 많이 불리한 상황에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만큼 분석하고 가는 데도 없긴 하거든요. 뭐 다른 질문. 대답됐어요? 네. 질문.